지금은 사실은 우리 비대위 체제가 그래도 마지막 기회 아니냐, 잘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잘 하시도록 일단은 지지해 드리자. 또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는 거 봐서 이런 분위기인가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켜는 보는데 초기에 이제 이분이 어떤 색깔을 조금 좀 크게 뭐 긴장감은 없어요. 저희 당은 김병준 왜냐면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좀 옮기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가치 변화를 좀 하겠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뭐 나오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비대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앞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기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좀 시작을 하시겠죠. 네.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회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당의 사무총장도 없고 사실은 당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손과 발이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가 비대위할 때는 처음 한 열흘 정도 주목도가 높을 때 사람을 꾸리는 데서 뭔가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이렇게 변하겠다는 방향,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건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방향을 계속 기자간담회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저희가 이제 아쉬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계속 지금 선거 끝나고서도 그렇고 지금 뭐 전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우리 스스로의 토론이 의원 전부 뭐 위원장들 전부 해서 하는 게 뭐 정말 1박 2일, 2박 3일 이런 좀 토론, 반성의 토론 뭐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의 토론이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더 활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좀 평온하게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기구 같지가 않아. 저희가 조금 뭐 당내 민주화 또는 당의 좀 정상화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일단 생각합니다. 조용해진 것만으로도 뭐 좀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상대하는 것은 껄끄럽습니까? 아니면 뭐 부담 없습니까? 좋습니까? 아니 편해요. 왜냐하면 그분 스타일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상대하는 정당이 내부가 시끄러우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든 평온을 되찾고 뭔가 새로 준비하시는 게 대화 파트너로서는 도움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보수 정당도 새롭게 개혁돼서 정치권이 좀 한 발짝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네. 크게 뭐 긴장감은 없어요. 저희 당은 김병준 왜냐면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뭐 민주당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 좀 조롱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아니요. 이제 뭐 민주당도 또 이제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 얘기 이제 해주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세 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셋 중에 누가 제일 상대하기 쉽습니까? 혹은 유리합니까? 혹은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세 분 다 이렇게 표방하는 게 좀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당대표 시절을 저희가 맡게 되면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예전에 총리하시고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경험은 많으시기 때문에 노련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오히려 좀 공격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해찬 당대표가 되는 게 좋다. 아니 뭐 근데 보수층이 싫어해. 그분이 지난번에 보수 괴멸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보수층이 좀 긴장하죠. 근데 사실은 그 이해찬 의원님이 당대표를 하셨었잖아요. 지난 2012년도에. 그때 제가 최고위원을 같이 했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기존에 있는 우리 당 지도부 다 물러가라 그래서 단일화 하려면 한 3개월 반 만에 물러났어요. 그렇죠. 예. 2012년에. 역대 초단명. 네. 네,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가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나도 그만뒀는데 그거. 집중 공격을 당하셨죠 그때. 예. 근데 이제 저는 정치가 좀 앞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당에 계시고 또 그분들께서 뭐 뒤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뭐 또 뭐 소위 방향을 말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제 여당도 세대 교체가 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제일 젊은 송영길
후보요? 그리고 저희 여기서 같이 파트너도 했습니다. 사적인 관계도 있고. 아니,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정치 여당 변화를 당대표의 좀 산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치의 공장에서 뭘 뽑아내라 변화를 좀 했더니 가져왔으면 여당 하는 당대표 생각이 뽑아내는 있습니다. 그런.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아니, 실제로 뭐 지금 보면은 김진표, 이해찬 두 분이 이제 경륜을 강조하는 네. 좀 그렇죠. 안정형 후보고 네, 네. 이제 송영길 후보가 여기에 도전하는 이제 패기 있는 이제 50대 그렇죠. 후보 이렇게 돼 있는데 패기 있는 실제- 50대 후보들 몇 분은 다 안 되셨어요. 아니 아슬아슬했어요. 이정원이 네. 이제 4등했다고 알려지기로는 그렇게 네. 하는데 예, 아슬아슬 4등. 본인들이 다 4등했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다들 4등했다고 아, 그러는 것 컷오프 같은데. 되면 다 4등이지 뭐. 그러니까. 네, 근데 4명 뽑았으면 틀림없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다들 그렇게 2대2로 이렇게 진영이 만들어지면 네. 재밌었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희 당 전당대회가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두 분 색깔이 다 그게 다르거든요. 완전히 네, 다르죠. 색깔이 다르시죠. 네. 예. 완전히 다른 예. 세 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이 싸우기가 좋다. 각 서서 그런 거죠. 뭐 제일 이렇게 트집 좀 잡기 좋다. 대립점이 있죠. 잡기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뭐 우상호 의원님이 이해찬 후보를 지지 않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저희 얘기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신 거죠. 동세대라서 아마 어깨동무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니 뭐 그런가 봐요. 네. 특정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이미 다 해놓고 뭘. 나 소영길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자, 그 김진표 후보도 자기 표가 또, 한 영역이 확보해 있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경제 컨셉 요즘 경제 이슈가 되니까 또 그게 또 의외로 또 호소력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 특징이 다르죠. 우리 이해찬 그러니까요. 예. 선배님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당청 관계의 안정성과 경륜, 김진표 후보는 이제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당, 뭐 송영길은 이제 정치 혁신, 아니, 변화, 지금의 세대 경제 교체. 문제 이야기하는데 청와대는 뭐 일자리 비서관만 아니 자영업 비서관. 예, 예. 근데 청와대 너무 청와대 정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뭐 자영업 청와대 정부 얘기하는데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건 좋은 자세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어제 챙기시는 건 훅푸시도 좋은데요. 가시고, 예.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뭐 사실상 비서관을 하나 늘렸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 홍보 강화하고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내부의 이제 비서관 자리 개편한 걸 가지고 뭐 수석을 늘렸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 뭐 비서관 자영업 개편인데. 비서관에 대해서 의미를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내용을 보면 새로 들어가신 분들 또 자리 개편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청와대가 너무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평이 많지 않습니까? 장관들은 안 보이고.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뭐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1인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추순 씨한테 권력이 네. 집중된 거지. 아니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뭔가 속도감 있게 뭘 국정을 뭐 좀 수행하고 싶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청와대가 자꾸 나서게 되는데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 민주주의 발전, 아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정치 발전을 장관들을 좀 위해서는 독려를 하시거든요. 장관들이 좀 근데 나서서 조금 전면적으로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번에 하는. 이제 저 또 비서관 개편을 보면서 아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자꾸 더 문재인 잘하시려고 대통령으로 하는 거니까.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야당도 해봤고 여당도 해봤잖아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요. 저희가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청와대가 저희도 모든 그래서.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뭐 과장급 인사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훨씬 더 부처 자율성을 많이 확대시켰는데 에이 뭐 주요 국가장급 인사까지는 관여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나라의 큰 현안으로 떠오르면 결국은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장관을 청와대- 내세우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안 기울이면 서운해하셔. 자영업자들이 요즘 그게거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신경 그거를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 제가 친정 체제는 소위 이제 아주 핵심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처 장관들이요 눈치 보내고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말씀 안 하시면 그다음 하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볼 그러니까 때는 제가 장관들이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제가 일을 보면
보면 이번에 마리온 열심히 해야 헬기 되는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송영문 국방부 장관의 어떤 이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뭔 거는 소리죠, 참 그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오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 아니.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뭐 이렇게. 아니 송 이제 장관 문제로 그럼 넘어가 정책 볼까요,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치의 역사를 봤으니까 조금 지금 아니 그 말씀은 그런 맞아요. 너무 것이,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면 네. 이제 효율성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각 장관들이 좀 책임을 지고 또 전면에 여당도 나서서. 여당의 네. 역할을 하시고 그럼요. 여당도 여당의 네. 역할을 그래서 하시고 이제 이번에 그게 전당대회 잘 끝나고 되면 나면 훨씬 더 당청 경계가 훨씬 더 정립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꼭 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상대당에서 얘기할 때는 꼭 그렇게 안 되길 비는 마음을 가득 품고 그렇게 아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문제는 좀 다릅니다. 다른 거는 가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과 김문수 개헌 문건 묶어서 이건 이제 야당이 할 말도 있고 또 여당이 할 말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먼저 말씀하시죠. 송 장관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세요? 아니, 저 지금 청와대가 막 발표하고 해갖고 시작된 일인데 한번 아니 여당이 이거는 먼저 진짜 말씀하시죠. 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김호중 공장장이 이 문제 갖고 매일 아침 떠들면 아유 뭘 그냥 의례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개헌 문건. 예. 그 부속 문서 보고 저는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 우상호 부속 의원님이 약간 이렇게 세상을 뭐 이렇게 부드럽고 평화롭게 난 바라보고 선의로 해석하고 싶어 다. 모든 걸. 부속 문서 보고 나서 나 완전 뒤집어졌어. 왜냐면 그때 당시 내가 원내대표 할 때인데 그 부속 문서대로 집행이 됐으면 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은 다행이죠. 네, 박근혜 옆방에 있겠지. 네. 아니 세상에 야당 의원들을 그 당시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다 구금 혹은 체포해서 예. 계엄을 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등 또 이 구체적으로 탱크를 몇 대를 어디다 갖다가 배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이건 실행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옛날에 5.18 때도 전남대 앞에서 학생 시위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이게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빌미로 군이 실제로 어떤 국가 국정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계획서로만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이 사람들 이거 왜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뭐 어디까지 실제 모의를 했는지는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이도 확 받네. 저도 이제 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실행 계획이었는지 또 그것이 참고용이라고들 말을 하던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수사단이 구성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철저히 진위를 밝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이게 진짜 그냥 저 밑에 뭐 소위 그 아래 하부 기관에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니까 막 그렇게 문서로만 작성을 한 건지 정말 그런 움직이지 않아요. 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그냥 개인 실무자가 작성할 수도 있는데 군은 절대 그렇게 움직여지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수사해서 이제 밝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밝혀지면 또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너무 미리 예단해서 뭐다, 구태타다, 뭐다 이런 식으로까지 미리 우리가 예단해서 하지는 말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계획서를 보면 우상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내가 볼 있습니다만. 때는요, 나경원 의원님도 친박이 아니어서 그때 내 옆방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더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우상호 의원님은 감옥이고 이분은 집 가택연금. 나는 탈옥했지. 근데 싸웠죠. 이것이 저는 뭐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뭐가 과정이 질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이거 뭐 문건 발표한 것이 기밀 해제도 안 됐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다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청와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있다가 기밀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다 위반 아닙니까? 아니, 법 위반 절차적인 아닙니까? 문제는 조금 아니, 근데 지적하실 그게요. 수 있는데 아니 이 아까 사안이 주는 중대성은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아니요, 그렇지 거예요. 않죠. 저희가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뭐 그거 지금 기밀 서류를 갖다 해제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발표한다고 해서 청와대가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당을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러니까 본질이 좀 불리하면 절차를 먼저 삼고 절차 뭐 어떤 사안 자체가 심각하면 뭔가 이렇게 그 의도, 숨은 의도, 정략적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아요. 저도 이건 아니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수사단이 있으니까 수사하자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것을 다루는 절차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훨씬 아마 국민들도 같이 공감하실 거다. 왜냐면 이거는 워낙에 사실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그래서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하루 이틀 늦게 당시 발표하는 김의겸 것이 대변인이 큰 발표한 건 문건을 문제가 공개하지는 되는 게 않았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부 내용만 공개했지. 그런데 하도 이제 야당에서 이거 그럴 거면 혹시 너네 선별적으로 한 거 아니냐고 하고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할 수 없이 비밀을 해제하고 문건을 공개한 그러니까 건데 이제 그래서 해제를 먼저 했으면 좋았죠. 네. 그리고 아니 그때 공개할 생각이 아니었지 문건 전체를. 하도 야당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냐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비밀을 해제한 다음에 아예 공개하자 이렇게 야당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네, 해제를 먼저 했으면 좋았을 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관계자들 나와서 이 국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정말 저희가 그건 군에 꼴불견이에요. 대한 신뢰를 확 저는 사실은 떨어뜨리는 보면서 거라서. 아유 이게 뭐야 그랬어요. 네, 이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건 장관하고 역사상 기무사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소속 장교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말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불상사는 국가 일이죠. 아닌데 뭐 단순히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제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빨리 이제 합수단이 했으니까 합수단 설치에 대해서도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지만 그 부분에서 뭐 질서 있게 법에 맞춰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협치내각 제안이 있었잖아요. 협치내각. 네. 예. 그게 이제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직 뭐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아마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돼야지 뭐가 될 것도 같은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협치내각 예전에 이제 대연정 뭐 노무현 네. 대통령 때 대연정 이런 게 생각이 나던데요. 뭐 사실은 장관 자리 한두 개 나눠준다고 해서 협치내각이 되는 게 자유한국당에 아니거든요.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민주평화당 조배수 자유한국당은 뭐 협자문건에도 발탁발끈 아니 저는요 사실은 이제 야당 아니 그러니까 중에서 같은 여권성 야당하고 이제 같이 하겠다. 여권성이야 새로운 용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여권성 야당, 야권성 야당.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정치 철학이 좀 더 여당하고 성향이 같은 정당 쪽하고 이제 하시겠다는 생각이라고 협치는 드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공통의 과제,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이제 정당의 인사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내각 참여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장관 자리 주고 끝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어떤 공동 정책을 펼칠 거냐 하는 구상이 같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협치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뭐 저 의원 내각제로 사실은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헌을 해서 아예 의원 내각제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의원 가든지 내각제는 뭐. 국민들이 싫어해서 할 수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관 자리 자유한국당은 왜 의원 내각제 쪽을 선호하나요? 아니 저는 뭐 궁금해서. 이렇게 야당이 되기 전에도 저는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뭐 지금 여당 의원님들도 과거에 많이 그렇게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자기가 내각제 대통령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원 내각제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의원 내각제도 물론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 풍토에는 사실 안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워낙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커서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권력을 국회의원 주자고 그러면 싫어하셔 국민들이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신뢰 받은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제도를 바꿔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는 G7 국가 중에서 의원 내각제 안 하는 국가가요. 미국밖에 없어요. 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그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냐 20조 이 이야기를 할 때문에. 것이 20조? 아니라요. 갑자기 의원 내각제 사실은 왜 여기서.
사실은 지금 협치내각은 괜히 지금 어려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정도 카드 아니냐 지지율도요, 높은 지지율이에요. 이런 그거 어려운 지지율이-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60, 70% 가봤어요? 아유. 우리가 지지율 제가- 때문에 위기를 낀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좀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우상호, 입법 나경원 뭐야?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셋 중에 누가 제일 상대하기 쉽습니까? 혹은 뭐, 유리합니까? 뭐, 혹은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세 분 다 이게 표방하는 게 좀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당대표 시절을 저희가 맡게 되면 네.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네. 예전에 총리하시고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경험은 많으시기 때문에 노련하시겠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오히려 좀 공격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해찬 해보고요. 당대표가 네. 되는 게 좋다. 아니 뭐 근데 보수층이 저희- 싫어해. 그분이 지난번에 보수 괴멸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보수층이 좀 긴장하죠. 근데 사실은 그 이해찬 의원님이 당대표를 하셨었잖아요. 지난 네. 2012년도에. 그때 제가 최고위원을 같이 했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기존에 있는 우리 당 지도부 다 물러가라 그래서 단일화하려면 네. 한 3개월 반 만에 물러났어요. 그렇죠. 예. 2012년에. 역대 초단명. 네. 네,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그때- 자기가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나도 그만뒀는데 그거. 집중 공격을 당하셨죠 그때. 예. 근데 이제 저는 정치가 좀 앞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당에 계시고 또 그분들께서 뭐 뒤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뭐 또 뭐 소위 방향을 말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제 여당도 세대 교체가 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럼 제일 해봤습니다. 젊은 송영길 후보요? 그리고 저희 여기서 같이 파트너도 했습니다. 사측 여기도 있고. 아니,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정치의 여당 변화를 당대표의 좀- 산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여기 정치의 공장에서 뭘 뽑아내라 변화를 좀 했더니 가져왔으면 여당 하는 당대표 뽑아내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아니, 실제로 뭐 지금 보면은 김진표, 이해찬 두 분이 이제 경륜을 강조하는 네. 그렇죠. 좀 안정형 후보고 네, 네. 이제 송영길 후보가 여기에 도전하는 이제 패기 있는 이제 50대 그렇죠. 후보 이렇게 돼 있는데 패기 있는 실제- 50대 후보들 몇 분은 다 안 되셨어요. 아니 아슬아슬했어. 이정원이 네. 이제 4등 했다고 알려지기로는 그렇게 하는데 예, 아슬아슬 4등. 본인들이 다 4등했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다들 4등했다고 아, 그러는 것 컷오프 같은데. 되면 다 4등이지 뭐. 그러니까. 네, 근데 4명 뽑았으면 틀림없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다들 그렇게 2대2로 이렇게 진영이 만들어지면 재밌었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희 당 전당대회가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두 분 색깔이 그게 다르거든요. 완전히 네, 다르죠. 색깔이 다르시죠. 네. 예, 완전히 예, 다른 예. 세 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이 싸우기가 좋다. 각 서서 그런 거죠. 뭐 제일 이렇게 트집 좀 잡기 좋다. 대립점이 있죠. 잡기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우상호 의원님이 이해찬 후보를 지지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저희 얘기 송영길 후보 그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신 거죠. 동세대라서 아마 어깨동무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니 뭐 그런가 봐요. 네. 특정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이미 다 해놓고 뭘. 아, 나 뭐라고 나 소영기라고 말도 안 했어요. 자, 그 김진표 후보도 자기 표가 또 한 영역이 확보해 있는 분이죠. 네. 그 경-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왜 그런 뭔 거는 소리죠, 참 그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오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 아니.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뭐 이렇게. 아니 송 이제 장관 문제로 그럼 넘어가 정책 볼까요, 문제뿐만 거기서? 아니라 정책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치의 역사를 봤으니까 조금 지금 아니 그 말씀은 그런 맞아요. 너무 것이, 청와대 중심으로 예, 돌아가면 네. 이제 효율성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각 장관들이 좀 책임을 지고 또 전면에 여당도 나서서. 여당의 네. 역할을 하시고 그럼요. 여당도 여당의 네. 역할을 그래서 하시고 이제 이번에 그게 전당대회 잘 끝나고 되면 나면 훨씬 더 당청 경기가 훨씬 더 정립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게 꼭 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상대당에서 얘기할 때는 꼭 그렇게 안 되길 비는 마음을 가득 품고 그렇게 아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문제는 좀 다릅니다. 다른 거는 가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과 김문수 개헌 문건 묶어서 이건 이제 야당이 할 말도 있고 또 여당이 할 말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먼저 말씀하시죠. 송 장관 뭐.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세요?
아니 뭐 저 지금 청와대가 막 발표하고 해갖고 시작된 일인데 한번 아니 여당이 이거는 먼저 진짜 말씀하시죠. 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김호중 공장장이 이 문제 갖고 매일 아침 떠들면 아유 뭘 그냥 의례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개헌 문건. 예. 그 부속문서 보고 저는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 우상호 부속 의원님이 약간 이렇게 세상을 뭐 이렇게 부드럽고 평화롭게 난 바라보고 선의로 해석하고 싶어 다. 모든 걸. 부속문서 보고 나서 나 완전 뒤집어졌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내가 원내대표 할 때인데 그 부속문서대로 집행이 됐으면 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은 다행이죠. 네, 박근혜 옆방에 있겠지. 네. 아니 세상에 야당 의원들을 그 당시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다 구금 혹은 체포해서 예. 계엄을 해제 못하게 만들겠다는 등 또 이 구체적으로 탱크를 몇 대를 어디다 갖다가 배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이건 실행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옛날에 5.18 때도 전남대 앞에서 학생 시위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이게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빌미로 군이 실제로 어떤 국가 국정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계획서로만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이 사람들 이거 왜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뭐 어디까지 실제 모의를 했는지는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이 또 확 받네. 저도 이제 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실행 계획이었는지 또 그것이 참고용이라고들 말을 하던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수사단이 구성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철저히 진위를 밝혀야 밝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이게 진짜 그냥 저 밑에 뭐 소위 그 아래 하부 기관에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니까 막 그렇게 문서로만 작성을 한 건지 정말 그런 힘들지 않아요. 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그냥 개인 실무자가 작성할 수도 있는데 군은 절대 그렇게 움직여지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수사해서 이제 밝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밝혀지면 또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너무 미리 예단해서 뭐다, 구태타다, 뭐다 이런 식으로까지 미리 우리가 예단해서 하지는 말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계획서를 보면 우상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내가 볼 있습니다만. 때는요, 나경원 의원님도 친박이 아니어서 그때 내 옆방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최소한 더 같은 봐야 연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우상호 의원님은 감옥이고 이분은 집 가택연금. 나는 탈옥했지. 근데 싸웠죠. 이것이 저는 뭐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뭐가 과정이 질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이거 뭐 문건 발표한 것이 기밀 해제도 안 됐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다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청와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있다가 기밀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다 위반 아닙니까? 아니, 법 위반 절차적인 아닙니까? 문제는 조금 뭐 아니, 근데 지적하실 수 그게요. 있는데 아니 이 아까 사안이 주는 중대성은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아니요, 그렇지 거예요. 않죠. 저희가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뭐 그거 지금 기밀 서류를 갖다 해제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발표한다고 해서 청와대가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보면은 않습니까 지금? 비당을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러니까 본질이 좀 불리하면 절차를 먼저 삼고 절차 뭐 어떤 사안 자체가 심각하면 뭔가 이렇게 그 의도, 숨은 의도, 정략적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아요. 저도 이건 아니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수사단이 있으니까 수사하자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것을 다루는 절차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훨씬 아마 국민들도 같이 공감하실 거다. 왜냐면 이거는 워낙에 사실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그래서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하루 이틀 늦게 당시 발표하는 김의겸 것이 대변인이 큰 발표한 건 문건을 문제가 공개하진 되는 게 않았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부 내용만 공개했지. 그런데 하도 이제 야당에서 이거 그럴 거면 혹시 내 선별적으로 한 거 아니냐고 하고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할 수 없이 비밀을 해제하고 문건을 공개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해제를 먼저 했으면 좋았죠. 네. 그리고 아니 그때 공개할 생각이 아니었지 문건 전체를 하도 야당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냐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비밀을 해지한 다음에 아예 공개하자 이렇게 야당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네, 해제를 먼저 했으면 좋았을 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관계자들 나와서 이 국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정말 저희가 그건 군에 꼴불견이에요. 대한 신뢰를 확 저는 사실은 떨어뜨리는 보면서 거라서. 아유 이게 뭐야 그랬어요. 예, 이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건 장관하고 역사상 기무사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소속 장교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말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볼상사는 국가 일이죠. 아니 근데 뭐 단순히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제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빨리 이제 합수단이 했으니까 합수단 설치에 대해서도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지만 그 부분에서 뭐 질서 있게 법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 비대위 체제가 그래도 마지막 기회 아니냐, 잘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잘 하시도록 일단은 지지해 드리자. 또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는 거 봐서 이런 분위기인가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켜는 보는데 초기에 이제 이분이 어떤 색깔을 조금 좀 크게 뭐 긴장감은 없어요. 저희 당은 김병준 왜냐면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좀 옮기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가치 변화를 좀 하겠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나오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비대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앞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기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좀 시작을 하시겠죠. 네.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회를 대신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당의 사무총장도 없고 사실은 당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손과 발이 전혀 과거 우리가 없었잖아요. 비대위할 때는 처음 한 열흘 정도 이제 주목도가 높을 때 사람을 꾸리는 데서 뭔가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이렇게 변하겠다는 방향,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건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방향을 계속 기자간담회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저희가 이제 아쉬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계속 지금 선거 끝나고서도 그렇고 지금 뭐 전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우리 스스로의 토론이 의원 전부 뭐 위원장들 전부 해서 하는 게 뭐 정말 1박 2일, 2박 3일 이런 좀 토론, 반성의 토론 뭐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의 토론이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더 활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좀 평온하게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기구 같지가 않아. 저희가 조금 뭐 당내 민주화 또는 당의 좀 정상화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일단 생각합니다. 조용해진 것만으로도 뭐 좀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상대하는 것은 껄끄럽습니까? 아니면 뭐 부담 없습니까? 좋습니까? 아니 편해요. 왜냐하면 그분 스타일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상대하는 정당이 내부가 시끄러우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든 평온을 되찾고 뭔가 새로 준비하시는 게 대화 파트너로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 한편으로는 좀 보수 정당도 새롭게 개혁돼서 정치권이 좀 한 발짝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네. 크게 뭐 긴장감은 없어요. 저희 당은 김병준 왜냐면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뭐 민주당 내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 저 조롱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도 또 이제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 얘기 저희도 이제 해주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좀.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세 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해찬, 송영희, 김진표.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 경제 컨셉 요즘 경제 이슈가 되니까 또 그게 또 의외로 또 호소력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 특징이 다르시죠. 우리 이해찬 그러니까요. 예. 선배님 맡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당청 관계의 안정성과 경륜, 김진표 후보는 이제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당, 뭐 송영길은 이제 정치 혁신 아니 변화. 지금의 세대 경제 교체. 문제 이야기하는데 청와대는 뭐 일자리 비서관만 아니 자영업 비서관. 예, 예. 근데 청와대 정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뭐 자영업 청와대 정부 얘기하는데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건 좋은 자세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챙기시는 건 호프집도 좋은데요. 가시고, 예.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뭐 사실상 비서관을 하나 늘렸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 홍보 강화하고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내부의 저희가 이제 비서관 자리 개편한 걸 가지고 뭐 수석을 늘렸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 비서관 뭐 자영업 개편인데. 비서관에 대해서 의미를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내용을 보면 새로 들어가신 분들 또 자리 개편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청와대가 너무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평이 많지 않습니까? 장관들은 안 보이고.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뭐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1인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추선 씨한테 권력이 네. 집중된 거지.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뭔가 속도감 있게 뭘 국정을 뭐 좀 수행하고 싶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청와대가 자꾸 나서게 되는데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 민주주의 발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정치 발전을 장관들을 좀 위해서는 독려를 하시거든요. 장관들이 좀 근데 나서서 조금 전면적으로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번에 하는. 이제 저 또 비서관 개편을 보면서 아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자꾸 더 문재인 잘하시려고 대통령으로 하는 거니까.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야당도 해봤고 여당도 해봤잖아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요. 저희가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청와대가 저희도 모든 그래서.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뭐 과장급 인사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훨씬 더 부처 자율성을 많이 확대시켰는데 에이 뭐 주요 국가장급 인사까지는 관여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나라의 큰 현안으로 떠오르면 결국은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장관을 청와대- 내세우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안 기울이면 서운해하셔. 자영업자들이 요즘 그게거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신경 그거를-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 제가 친정 체제는 소위 이제 아주 핵심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처 장관들이요 눈치 보내고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말씀 안 하시면 그다음 하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장관들이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제가 일을 보면 이번에 마리온 열심히 해야 헬기 되는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송영문 국방부 장관의 어떤 이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